하반기, LG노텍은 항상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성수기였고 코프로비엠이 어제 조금 모양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갭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고점에서의 갭 상승은 팔아먹기 위한 갭 상승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매하기가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덜어진 것 같은 느낌 확실히 듭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분이죠.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의 황유현 PB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오면서 오늘 또 황 팀장님 오시면은 또 얻기 힘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LG이노텍하고 북악약품 또 그 이야기했던 주식이 또 팍 튀어가지고 그러네요. 네. 요즘 승률이 좋아요. 타율이. 이러다가 이제 한 방에 갈 수도 뭔가 점점 이제 벼랑으로 몰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러다 이제 한 번 꼬꾸라지면 심각하게 아무튼 네. 올라서 일단은 잘 됐고 몇 개는 제 생각대로 움직인 것도 있고 또 몇 개는 제 생각하고 또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또 그에 맞춰 대응해야 되는데 네. 오늘 일단 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일단 북악약품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좀 빠졌거든요. 네.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분차분 나눌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종목도 종목이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이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왜 그 종목을 선택하게 됐는지 기술적 분석하는 방법 이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예, 일단.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제 영업 비밀이기도 한데 점점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네. 그 복 받을 거 우리가 네, 8.15 모니터에 복을 확확 줄게.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일단 오늘 시장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선물, 현물, 외국인들 좀 매도 좀 했죠? 네. 네, 오늘도 보면 이제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오다가 다행인 거는 선물만 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오늘 시장 뭐 보셨겠지만 저도 굉장히 머리가 아팠고 완전 종목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빨리 이루어졌었고 대신에 이제 그래도 변동성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해볼만 하긴 했을 겁니다. 네, 매매도 해볼만 했고 저도 몇 종목은 오늘 조금 잘 매도를 하고 나왔고 근데 매매하기가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덜어진 것 같은 느낌 확실히 듭니다. 어렵다라는 거는 그만큼 대응이 빨라졌다는 건가요? 네, 대응도 빨라지고 좀 고민하게 하는 자리들이 많아요. 뭔가 이제 예전에는 좀 자신 있게 질렀던 자리들이 이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질렀던 자리들이 이제 먹히지 않기 시작했던 종목들이 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 안 먹혔던 것도 이따 차트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안 먹혔던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이제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외국인의 선물 매도 이거 오늘 뭐 7,000원 이상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을까요? 네, 지금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보면 웬 주초에 이미 7,000억, 8,000억 샀다가 또 그 정도 매도한 거고요. 네. 그냥 여전히 현물에서의 큰 의미 없이 선물 사고 팔고 하면서 그냥 그 안에 변동성을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것 같고 이번 주에 시황도 사실 특별한 건 없었잖아요. 이번 그렇죠. 주 정말 특별한 거 없이 요즘에 제가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또는 이제 주식 추천 드리면서 내용의 깊이보다는 그림 맞추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트레이딩은 하는 구간에서 장기 좀 길게 세게 지르기보다는 지금은 딱 구간 따먹기를 하고 있거든, 솔직히. 근데 이제 이 구간 따먹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과거의 사례나 패턴들을 통해서 이제 미래의 주가를 예상하고 그것도 대응하는 건데 이제 그 과거랑 이제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죠. 과거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먹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먹다.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종목에 대한 분석보다는 뉴스와 또는 이제 그 패턴들이 일치했을 때 과감하게 치르고 또 먹고 짧게 나오고 하는 구간들이 계속 나오는 있는데 그게 좀 짧죠. 짧다 보니까 좀 매매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대형주는 움직이지 않고 중소형주만 움직이다 보니까 또 이제 추천드리기에도 또 이상한 주식들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또 종목을 또 찾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그런 거 되고 있고 다행인 거는 뭐 몇몇 출연자분들도 말씀하셨던 거고 저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바이러스가 좀 다시 퍼지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이 정도 되면 또 이제 금리에 대한 코멘트들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어저께
가장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보건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이라던가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변경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다 위로 올려치기도 또 쉽지 않은 구간이고 다음 주에도 이제 도쿄올림픽이 있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고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변수도 좀 있고 계속 한국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공부하는 시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빠른 어떤 대응을 네. 그리고 판단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 영역은 조금 그래도 고수의 영역이잖아요. 고수들도 참 힘들어할 것 같은데. 요즘은 네. 제 주변에서 이제 주식 조금 잘 하시는 분들, 기술적 분석 잘 하시고 파생 잘 읽으시는 분들도 요즘은 저인망식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인망식. 어떻게 집중 매매하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포트를 쫙 깔아놓고 하나만 이 중에 테마 하나만 걸려라. 그러면 하나 올라가면 그거 팔아서 다른 거 안 오르는 테마 사고 이런 식으로 저인망식으로 해서 제약바에도 담고 뭐도 담고 쭉쭉쭉 담았다가 가능성 있는 테마들 있잖아요. 그래 그런 쪽에서 매매하는 거죠. 그런데 뭐 다행히 그 중에 하나 걸리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무더위 같은 테마 뭐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던가 관련 주식들이 올랐는데. 뭐 그런 식인 거죠. 하나 오르면 좀 팔고 뭐 이번 주 2차전지 소재들 좋았으니 너무 올랐으니까 좀 팔고 좀 덜 올랐던 거 사고 하는데 이번 주에 조금 의미 있는 변화들이 좀 몇 개 있어서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일단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이거 예전 같으면 들어갈 자리인데 어렵다. 그래서 못 들어간데 좀 생각하고 틀리다.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사례를 좀 설명해 주죠. 지금 대표적으로 반도체 소재 장비 주식들이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조금 테스나라던가 그 좀 후공정 업체들 위주로, 그 다음에 원익 관련 종목들, 원익 뭐 P&E, QNC 이런 것들이 좀 흐름이 좋았는데 어제 좀 이렇게 기사가 좀 나오긴 했죠. TSMC 관련 기사 나왔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오늘은 IT 섹터들이 다 같이 밀렸어요. 뭐 ISC 제가 말씀드렸던 ISC도 뭐 속절없이 좀 밀렸고. 근데 종목들이 보면 다행인 거는 자신 있게 질렀지만 거기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장되는 정도이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질렀는데 생각보다 안 된다라는 거는 손절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매수 기회를 준다거나 좀 또는 내렸다가 눌림목이 생긴다. 상승 파동에 조금 더 연장선 또는 수급의 수렴의 연장선상 정도로 보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정도로 보면 대표적으로 테스나인데요. 우리가 테스나 이제 후공정 업체로 계속 이제 좋게 보는 종목들인데 최근 이제 한 3일 정도 음봉이 나왔고 오늘 음봉이 좀 세게 나오긴 했어요. 뭐 이제 기술적으로 이동평균선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61선 21선이 오늘 21선이 아니군요. 11선이네요. 아직까지는 뭐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이탈하는 움직임이 좀 음봉이 좀 세게 나왔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량 거래 이후에 거래량 없는 자리들은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매수로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근데 여기서 사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면 손절하는 건데 일단은 저는 모든 저 종목을 매매할 때 전제 조건은 과연 이 섹터가 시장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섹터냐라는 걸 전제 조건을 깔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거시적으로. 네, 거시적으로.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을 떠나서 이 섹터가 과연 지금 시장에서 선택을 받느냐. 그리고 거시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작은 뭐 오늘처럼 뭐 스마트 그리드 같은 날씨가 더워졌을 때 뭐 일시적인 수익 테마주까지도 그냥 그게 돼야 아무리 좋은 주식도 거기서 시장 선택을 받아서 단기간에 시세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지금은 근데 테스나나 네페스, 뭐 네페스 아크, 뭐 한미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걸로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지금은 조금 일단 외부적인 낙세가 나왔죠. 근데 거기 나올 때 외부적인 낙제가 나올 때 거래량이 실려버리면 저는 안 본다는 거죠. 네. 그냥 손절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거래량이 터진 거에 한 몇 분의 몇 정도가 나와야 이건 좀 나온 거다. 저는 7, 80%는 나와야 7, 돼요. 80%. 네. 지금 보면 3분의 1 정도 수준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여기 계속 여기서 이미 한번 매집을 크게 했었고 여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아직 나왔다고 생각은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대외 악재 때문에 조금 글쎄요 좀 늘어지는 정도라고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트 진로로 말씀드리는 게 계속 그러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대외 변수 때문에 계속 주가는 떨어지지만 거래량은 그냥 쭉 그냥 별일 없이 그냥 흘러지는 구간들이고
신흥 SEC도 이 과정을 겪었어요. 사실 이 과정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이 과정을 여기서도 겪었고 여기서도 겪었어요. 근데 이 섹터, 이 종목이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시기를 기다리는데 그 시기를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 나는 기회비용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원 이제 개인 성향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들어가는 타이밍을 그렇죠. 근데 이제 테스나나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은 지금도 괜찮다고 보고 ISC도 마찬가지예요. ISC도 오늘 떨어지긴 했지만 거래량 조금 실리긴 했지만 앞에 있는 거래량들에 비하면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이게 음봉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좀 다른 이유가 좀 있어서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도 괜찮고 2차 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뭐 계속 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는 여전히 해볼 만하다. 이러다가 네, 지금 또 과도하게 뉴스 하나를 과도하게 밀렸기 때문에 또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해소될 수 있는 거고 LG 이노텍이 그랬죠. LG 이노텍이 뉴스 없이 그냥 줄줄줄 흘렀잖아요. 사실 보시면 제가 신고가 매매할 때 신고가 근처에서 거래량 나오지 않으면 버틸만 하다라고 했는데 뭐 이제 이동평에서 보시는 분들은 여기 깨졌을 때 조금 겁내실 수도 있었죠. 당연히 여기까지만 보면 봐볼게요.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에 샀다고 칩시다. 요 정도. 딱 모양이 뭔가 신고가 더 갈 것 같고 그렇죠. 양봉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사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그래서 다음날 샀더니 이날 안 사고 다음날 음봉 났죠. 예를 들어 이날 종가에 샀어요. 근데 뭐 거래량도 별 의미 없고 그냥 사서 그냥 가봅시다. 하는데 이 정도 나오면 양봉이어도 사실 무서울 수 있죠. 무서울 수 있고 다음날 요게 조금 무서웠죠. 요게 그렇죠. 무서웠죠. 무서웠는데 이 거래량 여기만 놓고 보면 되게 여기만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만 놓고 보면 되게 무서울 수 있어요. 여기만 보면 이제 다 이평선 뚫고 내려왔으니까 다 그렇죠. 21만 원까지 가겠다. 거래량도 실렸고. 네, 실렸고. 근데 매집을 판단하는 데는 최소 저는 한 6개월 정도의 매집 수준까지 최소 1년 정도까지 다 보거든요. 근데 여기 산 이 물량 요거에 비하면 이번에 나온 이 거래량은 뭐 잠깐 단기 조정 올 수 있지만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게 휩소가 돼버렸죠 사실. 예, 휩소는 이제 페이크 쉽게 말하면 이제 속임수라는 말이 주식시장 용어 쓰는데 이게 휩소가 됐죠. 그래서 다음날 뉴스 동반하면서 이렇게 빵 떴고. 저 이제 애플 뉴스죠. 네, 애플에서 뉴스가 긍정적으로 나왔죠. 이거 아이폰 13의 생산 20% 늘린다라는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요거 나오면서 뉴스를 동반하면서 거래량까지 팍 실렸죠. 앞에 뭐 음봉 다 필요 없고 그냥 신고가 가버리는 양봉이 나왔고 오늘까지도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이제 지금 사도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겠죠. 그렇죠. 네, 지금 사도 되냐. 심지어 이제 여기서 22만 원, 뭐 21만 원, 22만 원에서도 안 샀는데 지금 24만 원에 사야 되냐? 그렇죠. 네, 물어보시겠죠. 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뭐 신고가 매매하면 사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당연히 사야죠. 네, 당연히 사야죠. 22만 원에 지금 이 신고가를 먹는 사람들은 21만 원, 22만 원에서 그 지루한 그 구간을 버텼던 사람들이 선물을 받는 거예요. 믿고 그 용기에 대한 보답을 받는 거고 지금부터는 사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 되지만 사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생각과 달리 하락을 하게 되면 손절선만 딱 정해놓고. 그렇죠. 손절선만 정화되는 거죠. 밑에서 21만 원, 22만 원 산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여유 있죠. 뭐 떨어지더라도. 근데 지금 신규로 들어간 사람들은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이런 관련 리포트 찾아보시면 LG 이노텍 관련 리포트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이제 LG 이노텍은 항상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성수기였고 그 다음에 애플 관련 아이폰이 생산량 더 늘렸고 네. 내년에는 XR기까지 나온다. AR, VR 관련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실적은 상반기에 되게 부진할 걸로 항상 보는데 상반기에도 또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과는 어떻게 끝이 날진 모르지만 신고가 매매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돌파를 하면서 그러니까 실렸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좋죠. 그래서 요거는 뭐 좋은 공부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 제가 한 몇 주간에 걸려서 했는데 실제로 사례로도 그렇게 됐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그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전에 네. 이 신고가 매매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매도의 시점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이 네. 장대 음봉이 생길 때가 이제 그때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매도 될까요? 시점이요? 다시 한번요. 이 LG 이노텍을 지금 신고가 매매 추격을 네. 매수한다 하더라도
매도 시점을 정해놔야 되잖아요. 네. 그 손절매? 매도는 손절매. 네, 아니 네. 손절매가 아니지. 입장- 계속 상승하다가 언제 팔 것이냐. 그거는 굉장히 상승한다 해도. 어려운 말인데요. 2차전지 소재주 그냥 말씀하신 김에 2차전지 소재주하고 같이 비교를 좀 해볼게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번 주에 아마 저도 동학이업 뭐 추천드렸었고 2차전지 소재 장비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개별 종목 단위로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장주가 뭐였죠? 2차전 소재주 중에? 이제까지 삼성 SDI. SDI가 이제 대형주 중에서 대장이고? 노를 했고 소재 장비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센 모습을 에코프로비엠. 보여줬어요. 근데 어제 보면 제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쥐어짜기라는 표현을 아마 저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보면 보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소재 장비주들이 아마 리포트들도 그렇고 TV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장밋빛 전망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일단 2차전지가 그쵸? 주도주가 될 것이다 올라가니까 보니까. 그쵸? 근데 저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제 원칙대로 좀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조금 모양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보시면 쫙 뭔가 한 70%? 갭상승에다가 쥐어짜기 거래량까지 다 터졌거든요. 근데 이 그림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거 어디서 혹시 나시는 거 있나요? 아니 기억 없는데요. 없어요? 대형주 중에 우리나라 중에. 대장. 삼성전자? 네. 갭상승은 안 나왔지만 이 흐름하고 맞아. 삼성전자 9만 원대 그날 저랬죠. 네. 삼성전자. 뭐 들고 계신 분들 또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대응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때랑 거의 좀 저는 비슷하다라고 봐요. 이때랑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때도 보면 상승 가팔라지면서 거래량 터졌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이제 아마 월요일,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고점 논란에서 아직 저도 확신은 없는데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왔다라고 생각해요. 보유자분들도. 그러니까 신규 진입도 되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라고 보고 만약에 월요일 날 거래량이 그날도 터진다라고 하면 혹시나 요 갭 상승을 매꾸로 떨어질 때 이제 갭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고점에서의 갭 상승은 팔아먹기 위한 갭상승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단기간에 급상승한 종목에서 갭상승은 상승한 종목에서의 갭상승은 되게 조심을 하는데 일단 갭상승 시키고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였고 거래 대금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질 때 이 갭 하락을 이게 갭을 메꾼다라는 말 표현을 하는데 하락할 때 여기서 거래량이 좀 더 터진다고 하면 진짜 조심해야 되죠. 그럼 아마 근데 목표 주가나 이런 것들을 낮추지 못할 거예요. 증권사들에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심해야 되고 얘가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대장주가 비실비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뭐 비실비실해도 완전 죽진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LNF나 동아기업이나 다른 2차전지 첨보나 소재 기업들도 지금 다들 뭔가 눈치 보게 하고 있어요. 근데 대장이 꺾여지면 아시겠지만 대장이 죽으면 다 나머지도 같이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올라서 좋으시긴 하겠지만 보유자분들은 일단 좀 냉정하게 다시 한번 리포트 살펴보시고 너무 단기간에 기업 가치 대비해서 너무 오버슈팅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알겠지만 그게 단기간에 이렇게 수직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X는 그렇죠. Y 그래프로 올라가진 않아요. 분명히 올라가기 이렇게 파도를 치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일단은 조금은 신규 진입자분들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와 마찬가지로 LG노텍도 근데 LG노텍은 네. 이제 시작인 거고 이제 시작인 거고 이제 시작이죠. 네, 이제 시작인 거고 뭔가 아직 거래량이 터지거나 거래 대금이 터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다가 어느 정도 뭐 싼 고점을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좀 과하게 거래 대금이 여기서 나왔던 것만큼 터져준다거나 아니면 뭐 과하게 갭상승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뭔가 고점 신호들을 주겠죠. 네. 특별한 뭔가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유를 저는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하여튼 요거를 보면서 그 단기 네.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신고가를 가도 지금은 단기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건데 얘가 신고가를 가서 자리를 잡으면 추세를 계속 만들어내면 단기 투자가 아니라 스윙도 되는 거고 중기도 되는 거고 장기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막 혹시나 뭐 30만 원, 40만 원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장기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 판단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네. 거래량이 터지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을 판단, 뭐 주식을 분석하는 요소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기본적 분석도 있고 기술적 분석도 있는데 저는 기술적 분석 중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고 제가 무조건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본적 분석이랑 틀리다라는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뭐 굳이 열내시지 말고 뭐 차트쟁이라고 뭐 무시하실 것도 없고요. 뭐 지금 시장에서는 솔직히 제가 매매하는 게 제 스타일대로 매매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성과가 더 나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